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직류회로 첫 번째 오음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회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는 다음에 이러한 크게 이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전구와 같은 부하, 그리고 이러한 그 전기 회로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제 회로를 보고, 전기 회로의 실제도를 보고, 실제로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러한 회로도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러한 회로도를 보고도 이러한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전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 기능사라는 시험을 준비를 하며 실제 이러한 회로도 구성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기능사 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스위치를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회로를 다룰 때는, 물론 스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스위치는 온오프 기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할 때는 일단 스위치는 생략을 하고,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현재 이 그림상에서는 이 화살표로 된 것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이 전지 내부도 실제로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라면 이쪽이 음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전지 입장에서 보면 결국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되므로, 즉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회로에서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전지 내부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전자는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전류의 크기는, 전류는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가 대문자 I 혹은 소문자 I로 표시를 하게 되고, 직류 회로에 있어서는 대문자 I로 주로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우리가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문자 I로 표기를 하고, 이 전류의 의미는 어떤 시간 동안 이 회로를 흐른 전하량으로 표시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국 단위 시간당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류의 단위는 대문자 A로 표기를 하고 암페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압의 개념은 우리가 전이차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쪽을 접지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전이차를 1.5V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전지의 전압은 1.5V가 되게 되고, 즉 이쪽이 0V, 이쪽이 1.5V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전지의 전압을 1.5V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 전지의 전압 V는 Q분의 W가 되게 되고, W라는 것은 이 전이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W라고 하면, W를 전하량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전압 V가 되겠습니다. 전압의 단위는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와 동일하게 V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이제 볼트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전지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제 전압을 생성하는 그 전압을 생성을 할 때 특히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뭐 EMF라고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 EMF는 이제 일렉트로모티브 그 포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류와 교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와 교류는 우리가 이 전압에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앞쪽에 나온 것은 이제 직류 회로의 전압이 되겠고, 이제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제 물결 표시로 된 것은 이제 교류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직류 회로에 있어서는 이제 직류 전원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긴 쪽이 플러스 그리고 짧은 쪽이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전류 I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류 같은 경우는 직류와 달리 이 극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류의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 또한 전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I인데 반해서 이제 이때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라고 해서 이제 I 위에 그 도트를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직류를 그 다이렉트 커런트의 약자인 DC라고도 하고,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alternating current의 약자인 이제 AC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직류와 교류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전압을 표시를 한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직류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전압이 일정한 경우를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전류도 일정하게 흐르는 그 흐르는 경우를 이제 직류라고 하게 되고, 교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사인파와 같은 정연파 형식으로 그 전압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다시 이제 교류 회로를 다룰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압과 직류 전류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압과 전류의 측정에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전압계와 전류계라는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요즘에는 뭐 테스터기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뭐 저항까지도 그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류 그 전압과 전류를 측정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이 회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실제 회로를 이제 우리가 회로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단자 부분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압은 이제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 이제 전압이 아니라 전압계는 이제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류계는 이제 이 회로의 직렬로 이제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옴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옴의 법칙은 이제 독일의 과학자 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하고 정리한 법칙으로 다음에 공식으로 그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이제 옴의 법칙이 되겠고, 일단 여러 개의 수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간에 이제 V는 IR이라는
이제 공식 하나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i는 r을 양변에 나누면 r분의 v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r은 다시 전류를 나눠주면 i분의 v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전류의 그 ohm의 법칙에 있어서 이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이제 ohm으로 표시된다라는 것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ohm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래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건전지에다가 이제 꼬마 전구를 이제 연결을 시키면 이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일단 A 그림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 그 밝기라고 했을 때 이제 전압을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전류를 우리가 알아보면 R분의 V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V가 2V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도 2I가 되게 되고, 이제 밝기는 이제 더 밝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밝기에 대한 개념은 ohm의 법칙이 아니라 이제 전력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밝기는 이제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하나만 전지를 연결했을 때보다 이제 4배가 밝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그림은 이제 건전지를 하나고 이제 이 꼬마 전구를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이제 이런 꼬마 전구는 결국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I는 V분의 R에서 R분의 V에서 이제 이쪽 부분이 2R분의 V가 되게 되므로 결국 첫 번째 이 부분에서의 전류를 I라고 하면 이제 2분의 I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전류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밝기는 더 어두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일에 이제 건전지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하면 이제 전위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전압은 동일하게 걸리지만 이제 병렬은 항상 그 어떤 분기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이제 각각의 전지에서 2분의 I로 흘러서 다시 이제 I로 합쳐지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할 때보다는 이제 더 건전지를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위는 이제 다음에 나열한 단위는 우리가 실제 상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SI 접두어의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냥 암페어, 볼트, 그냥 ohm이 이제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접두어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항상 단위 한산을 이제 유의를 해서 그 계산 문제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류도 이제 실제로 암페어는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미리암페어나 마이크로암페어 단위로 사용을 하고, 전압 같은 경우도 이제 킬로볼트나 메가볼트로 가면 이제 고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항이 10ohm이고 10ohm인 도체에 50V의 전압을 가할 때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SI 접두 없이 이제 그대로 ohm과 볼트, 암페어로 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수치값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만일에 뭐 미리볼트나 뭐 마이크로 암페어 등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위 환산을 먼저 이제 암페어로 단위 환산을 해서, 혹은 이제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로 환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값이 크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밀리볼트나 혹은 뭐 킬로볼트, 메가볼트로 다시 환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